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운이 끊이지 않았던 한 집안의 사연인데요. 그 불운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10년간 다녔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성주 씨. 당분간 수입이 없을 텐데 나라도 일 좀 알아볼까? 아이, 아니야. 걱정 말고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든 우리 네 식구 먹여 살릴 거니까. 갑작스러운 성주 씨의 실직으로 불안해하던 아내와 달리 당사자인 성주 씨는 오히려 태평한 모습이었습니다. 성주 씨는 이미 해직금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명당 자리에 사무실 계약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 성주 씨. 아, 다 계획이 있으셨으니까. 왜요? 뭐야? 계약한대잖아요. 아빠, 여기 맞아? 맞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었나? 잠깐만 전화 좀 해볼게. 성주 씨는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몇 번을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떡해. 그때부터 성주 씨는 사기범을 잡는데 몰두했는데요. 당신, 대체 요즘 어딜 그렇게 다니는 거야? 이 사기친 놈을 잡아야 돼. 그래야 우리 식구 먹고 살 거 아니야. 당신이 어디에서 무슨 수로 잡을 건데? 제발 좀 그만해. 아내의 만류에도 사기범 잡을 생각에 점점 가족들은 뒷전이 된 성주 씨. 결국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게 됐는데요. 그제서야 불행의 시작점을 알아보러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오신 거요? 그래서. 궁금하다. 이거 불행의 시작은 아직까지 힌트를 모르겠어. 이거는. 그러니까. 네. 사연은 감욕바람이야. 죽을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으니 탈이 날 수밖에. 그게 아버지 산소에도 영향이 갔어. 감염바람이요? 감욕바람. 이게 뭐지? 1년 전 돌아가신 성주 씨의 아버지. 성주 씨는 아버지 산소를 만들면서 그 옆에 아직 살아계신 어머니 가묘를 미리 만들어 뒀는데요. 문제는 자리만 마련해 둔 게 아니라 공분까지 올렸다는 겁니다. 저렇게 이렇게? 절대 안 돼. 절대 아버지 묘는 건드리지 말고 가묘만 빨리 정리해. 오, 소름이다, 어머. 이것도. 야, 진짜 몰랐는데. 그 후 가묘를 정리한 성주 씨. 문제의 원인이 사라졌으니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는데요. 가려워 죽겠어요. 근데 이건 또 무슨 냄새야? 어디서 썩은 냄새 나지 않아요? 어디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성주 씨는 마치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주 씨 꿈속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찾아왔는데요. 그 순간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고통과 함께 팔이 검게 골마 들어가더니 진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성주 씨는 아버지 손이 닿았던 곳부터 시작해 온몸을 미친 듯이 긁어댔습니다. 성주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 구독이. 결국 다음날 성주 씨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는데요. 아이고 집안이 쑥대밭이 됐네. 혹시 산소 이장하셨어요? 내가 그때 분명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점집을 다녀간 날 성주 씨는 돌아가는 길에 친구와 통화를 했었습니다. 야, 이번 기회에 아버지 산소도 깔끔하게 그 납골당으로 모셔버려. 그게 산소탈도 안 나고 더 좋대. 그 말에 솔깃한 성주 씨는 지금 파묘를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제 경고를 까맣게 잊어버렸던 겁니다. 결국 가묘를 없애면서 아버지 산소를 파묘한 성주 씨. 아직 살점이 붙어 있는 아버지 시신을 화장해 납골당으로 모시게 되었는데요. 아버지를 2번 죽인 꼴이 된 겁니다. 그 결과 살이 썩어 들어가는 벌을 받게 된 거죠. 마치 시체처럼 말입니다. 때론 사람의 욕심 하나가 자신만 망치는 게 아니라 집안의 재와 업이 되어 평생 씻을 수 없는 불운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죽은 사람의 자리를 건드릴 때는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 무속에서 말하는 건드리면 안 되는 묘자리는 어떤 경우인가요? 묘는 오직 죽은 자만이 혼과 백이 되어서 땅속에서 살아가는 곳이 묘입니다. 네. 즉 묘가 망자들의 집인 거죠. 옛말에 묘자리를 잘 써야 네. 자손이 잘 된다는 얘기 많이들 네, 들어보죠. 많이 들어봤어요. 맞아요. 네네. 그만큼 묘자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묘자리는 네. 산신님의 혈맥이 흐르는 곳.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신체의 오장육부하고 똑같습니다. 그 자리에는 산소를 쓰면 안 됩니다. 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너네 집에 묘바람 불었구나, 묘탈바람 불었구나, 그리고 산탈 났다, 산탈바람 불었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그게 이렇게 산소를 함부로 건드렸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그 성주 씨 아버지의 산소를 그 납골당으로 뭐 옮기려고 파묘할 때 그 그쵸. 시신이 아직 그 썩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렇게 살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화장을 한다는 건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살점은 시신은 썩으면 송진물이라는 게 나와요. 네. 네, 그 시신에서 다 빠질 때까지는 대략 10년에서 20년 정도 더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그 시신이 다 썩어서 그 송진물이 다 빠지면서 흙으로 산으로 물로 나무로 이렇게 스며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스며들기도 전에 아버지를 화장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를 2번 죽인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에게 꼭 이것만큼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있죠. 그 새겨야 될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다음 주가 설날이죠. 네. 네. 새해 첫날이 됩니다. 네. 그래서 괴담 노트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깜짝아. 무슨 얘기야?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네. 우리가 이제 설날이 되면 네네. 성묘를 가잖아요. 네네. 이때까지 성묘를 안 가셨던 분들이라도 그래도 이번 계기로 그래도 조상님께 내가 술과 과일이라도 하나 들고 가서 그래도 인사드리면서 좀 내가 요즘 힘들다. 좀 그런 분들은 더 찾아뵙고 그러나 욕심을 앞세워서 어떠한 다른 행동은 하시지 마시고 네. 정말 순수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VCR에는 안 나왔지만 저 성주시 어머님이 저희 신당에 오셨을 때 네. 본인이 죽었어야 했는데 본인이 죽지 않아서 내 자식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다. 내가 저 가묘에 빨리 들어갔었어야 하는데 아이고. 못 들어갔다라고 펑펑 우셨어요.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거든요.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를 떠나보낼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이제 화장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몇 자리를 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게 정말 제가 효인지 저도 제 욕심으로 아버님의 몇 자리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니 뭐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아버지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4살 때 돌아가셨는데 뭐 집안 사정에 의해서 이제 아버지를 볼 수 없었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가 어디에 이제 계시는지도 모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 일산 기독교 공원 묘지에 계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일 때였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정확한 나의 가족 관계를 알게 됐죠. 이 아버님의 이제 아들로서 이제 제가 이제 되어 있지만 거기 묘에는 내 이름이 없어서 그 청소년기 시절에 굉장히 좀 삐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공하고 나서 다시 찾아갔는데 이제 그때는 좀 마음 편하게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나서 그 일산 기독교 공원 묘지가 개발된다는 것 때문에 옮겨졌는데 어디로 옮겨졌는지 저는 이제 지금 몰라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아버지를 못 찾아뵙고 있는데 뭐 못 찾아뵈니까 뭐 인사할 일도 없고 인사도 못 드렸는데 워낙에 또 어머님이 또 아버님 생각 많이 하셨었고 그래서 아버님을 좀 만나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어차피 나랑 인연이 없었으니까 안 만나도 되는 건지 항상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뭐 어디 계신지는 모르니까 이제 뭐 못 가보더라도 좀 인사라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죠.